1999년 푸에르토리코의 한 동굴. 총 17명의 탐험대로 구성된 그룹은 동굴 탐험을 위해 모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둘씩 장비를 점검하고 준비를 마친 뒤 차례대로 동굴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이드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동굴 입구 쪽에서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양의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쿠에바로스 엔젤레스 동굴은 푸에르토리코 중부 산악지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굴 내부에 실제로 물이 흐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탐험자들은 동굴 안에서 물살을 헤치며 걸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수영까지 해야 할 만큼 수심이 깊은 구간도 존재합니다.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동굴 내부는 항상 습하고 바닥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바위들이 젖어 있어 매우 미끄럽습니다. 예고 없이 수위가 급격히 변하거나 급류가 발생하는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곳에 입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숙련된 동굴 탐험 능력이 요구됩니다. 1999년 5월 30일 베테랑 동굴 가이드이자 국립동굴구조위원회의 정식 강사 자격까지 갖춘 프랜시스 레이스는 평소처럼 탐험 그룹을 인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푸에르토리코의 쿠에바로스 엔젤레스 동굴 탐험을 전문적으로 안내해왔으며 이 동굴에 관한 모든 갈림길과 숨겨진 공간,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까지 속속히 꿰뚫고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완벽하게 정복한 상태나 다름없었죠. 그날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굴 탐험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고 레이스가 당연히 이 프로그램의 메인 가이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그룹은 총 17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룹 안에는 상당한 수준의 경험을 갖춘 탐험가들도 몇몇 있었지만 동굴 탐험이라고는 생전 처음 해보는 완전한 초심자들 또한 다수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중년 여성이었던 바스케스 곤살레스는 동굴 탐험 경험이 전무한 참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체험에 참가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이드 레이스는 이러한 그녀의 용기를 복돋아 주었고 다른 불안해하는 초심자들까지 일일이 챙겨주며 그는 동굴을 지하 놀이터라고 부르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며 긴장을 풀었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동굴 탐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굴 입구부터 좁은 통로에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룹원들은 처음부터 신발이 젖은 채로 축축한 통로를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맑은 물이 발밑으로 흐르는 광경에 사람들은 신기함을 느꼈고 미끄러운 젖은 바위 위를 조심스레 디디며 벽을 짚고 이동했죠. 가이드 레이스는 그룹 사이사이를 오가며 손을 잡아주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며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비교적 널찍한 공간에 다다랐습니다. 가이드 레이스는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숨을 고른 뒤 다시 더 깊은 곳으로 탐험을 이어가자고 그룹에게 제안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동굴 내부는 지극히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공간 중앙으로는 여전히 얕은 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고 주변에는 넓고 평평한 바위들이 흩어져 있어 앉아서 쉬기에도 좋았습니다. 짧지만 편안한 휴식을 마친 그룹은 다시 레이스를 따라 동굴의 더욱 깊고 흥미로운 구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일행이 동굴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낌새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동굴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원래 잔잔했던 물살이 점차 거세지기 시작했고 물소리 또한 이전보다 훨씬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원 대부분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가이드 레이스의 감각은 동굴 내부 환경에 분명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죠. 그리고 그 순간까지 탐험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끔찍한 사실은 바로 그들이 한참 동굴 탐험을 즐기고 있을 때 동굴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상류 산악 지역에서는 이미 엄청난 기세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비탈을 타고 흘러내린 막대한 양의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고 지하수로를 따라 흘러 결국 그들이 탐험 중이던 동굴로 무서운 속도로 밀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레이스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순식간에 얕았던 물길로 엄청난 속도의 물이 밀려들었고 거대한 급류로 돌변했습니다. 멀리서 밀려온 엄청난 양의 빗물이 무서운 속도로 동굴 통로를 따라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고 발목을 적시던 수위는 눈 깜짝할 사이에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으며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극심한 공포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그룹 멤버들을 향해 가이드 레이스는 잠시의 당황함도 없이 단호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위치했던 동굴 구간에는 조금 더 높은 안전한 통로로 이어지는 가파른 바위 경사면이 있었습니다. 레이스는 재빨리 그 경사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당장 그 위로 올라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경사면을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레이스는 한 명씩 부축하며 모두가 안전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처음으로 동굴 탐험에 도전했던 바스케스 곤잘레스는 패닉 상태에 빠져 몸을 움직이지 못했죠.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위에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올리려고 애썼지만 미끄러운 바위와 거센 물살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스케스가 다시 한번 그룹 멤버들의 손을 잡고 경사면 위로 올라서려고 시도하는 순간 미끄러운 바위를 잘못 딛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균형을 잃은 그녀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며 아래로 떨어졌고 비명과 함께 거센 급류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사면 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공포와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그녀가 순식간에 급류에 휘말려 사라지는 끔찍한 광경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비명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진 직후 급류에 휩쓸려 가던 그녀는 빠른 속도로 동굴벽의 날카로운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그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그녀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진 채 거친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휩쓸려가는 바스케스의 모습을 목격한 레이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급류가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물속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는 손으로 벽면을 붙잡고 온몸을 벽에 최대한 밀착시킨 채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스케스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불과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레이스는 마침내 급류 속에서 바스케스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가 급류에 완전히 휩쓸리기 직전에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스케스는 이미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이마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스는 한쪽 팔로 의식을 잃은 바스케스를 단단히 끌어안고 다른 한쪽 팔로는 미끄러운 바위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경사면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물살이 위쪽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고 의식을 잃어 축 늘어진 성인 여성의 몸을 끌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힘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그는 결국 기적적으로 다시 경사면이 있는 곳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사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거의 탈진 상태였고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짜내어 바스케스의 몸을 위쪽으로 힘껏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룹 멤버들이 재빨리 그녀를 안전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엘바 바스케스는 마침내 안전한 위쪽 경사면으로 무사히 옮겨졌습니다. 바스케스를 안전하게 위로 보낸 직후 이제 가이드 레이스 자신도 경사면 위로 올라갈 차례였습니다. 그는 위쪽을 향해 힘겹게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쪽에 있던 그룹원들이 급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끌어올리려고 시도하던 바로 그 순간 이전까지의 급류와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급류가 레이스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덮친 이 엄청난 급류의 충격으로 인해 레이스는 그룹 멤버들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물살에 완전히 휘말려 순식간에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몇몇 그룹원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내려가려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하고 위험했습니다. 섣불리 내려갔다가는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레이스가 급류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넋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드를 잃은 남은 그룹 멤버들 중 경험 있는 멤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더욱 안전한 고지대를 찾아 동굴 위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룹 멤버들은 레이스를 잃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동굴 밖에서 탐험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몇몇 가족과 친구들은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구조대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은 새벽 시간이었으며 심지어 당시 동굴 밖 역시 엄청난 폭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불어난 물로 거의 침수되다시피 한 상태였기에 구조대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수시간을 대기한 끝에야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약 몇 시간의 수색과 구조 작업 끝에 다음 날 아침 6시경 구조대는 마침내 동굴 높은 곳에 고립되어 있던 그룹 멤버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리에 부상을 입었던 엘바 바스케스는 구조 직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이드였던 레예스는 숨진 상태로 동굴 깊은 구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의 조사 결과 레예스의 몸 곳곳에서는 급류에 휩쓸리면서 크고 작은 돌들에 부딪혀 생긴 수많은 긁힌 상처와 타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사망 원인은 거센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공식 판정되었습니다. 가이드 레예스는 동굴 탐험 중 발생한 급류의 위기 속에서 그는 모든 인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자신의 생명은 지켜내지 못했던 사고였습니다.